2023년 기초연금은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왕시의 경우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카드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2023년에는 다양한 기초연금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다양한 변화를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은 현재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 진행 상황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2023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화 내용과 2023년 이런 사람 기초연금 못 받는다, 중단 및 탈락되는 이유 10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부부가액 폐지 진행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가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무조건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부가액을 폐지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폐지는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어떤 방향이 나을지 어르신들 투표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민주당 측 주장인데요. 지난 대한노인회 방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가액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부부이지만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사는 어르신이 많다. 같이 살면 덜 주고 따로 살면 더 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차라리 부부가액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부부가액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은 다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가정은 지출이 22.3%가 적기 때문에 현재 부부가액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게다가 부부가액 폐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지출이 요구된다. 노인표만 노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민주당은 부부가액 폐지 예산 1조 6천억 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자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부부가액 폐지는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가 되면 어르신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폐지가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3년에는 32만 1,950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될 예정이니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부부가액이 폐지가 되면 32만 1,950원 곱하기 2명을 해서 부부이시면 64만 3,900원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폐지가 되지 않고 현재 부부가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가 감액된 51만 5,120원을 부부 가구가 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액이 폐지가 된다면 대략 최대 12만 8천원 정도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말씀드렸듯 민주당은 복지의 형평성 문제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예산 부담을 문제로 이 부부가액 폐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건데요. 서로 협의가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 알고 보면은 단독 추진도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액 폐지는 예산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기초연금법의 개정도 필요한데요. 이 기초연금법 개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자면 민주당은 기초연금 개정안을 단독으로 법안 검토를 하는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는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석이 과반이 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 승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 다시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비교섭단체의 지지 없이는, 혹은 국민의힘 찬성 없이는 이 기초연금 개정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정말 첩첩산중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부부가액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꽤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부부가액 관련된 어르신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다음은 2023년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화 내용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약 8.8%가 일반 재산 증가에 의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인 재산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화가 기초연금 선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이 선정 기준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 금액 인상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또는 탈락 중단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2023년에는 변화된 공시지가 반영으로 기초연금 선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일반 지산인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는데 이때 이 공시지가는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변경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는데요. 시청자님들의 요청으로 더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의 경우 2023년 공시지가가 아닌 2012년 공시지가, 즉 1년 전의 공시지가를 참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2012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공시지가의 경우 대부분 하락했거나 하락이 예상되는데 2022년의 경우 공시지가들이 대부분 대폭 상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공시지가를 2023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할 경우 작년에 대폭 상승했었던 부동산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되고 이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선정과 탈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동안 정부는 바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인상폭을 조절하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사례로 2020년, 2021년에도 부동산은 크게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기초연금의 경우 이 부분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 인상폭이 얼마가 되냐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 중단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2년과 2023년의 공시지가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정부는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각각 5.92%와 5.95%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무려 10%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2012년 10.17% 상승, 2023년에는 5.92%가 하락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지가의 경우는 2022년에는 7.3% 상승, 2023년에는 5.95%가 하락했습니다. 표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죠. 2022년에는 17.2% 상승, 2023년에는 약 1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별, 개인별 공시지가 변화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2023년에는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 기초연금의 공시지가 반영은 1년 후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2022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고요. 2024년에는 대폭 하락한 2023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합니다. 무튼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누구나 탈락, 중단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는 재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은 감액 중단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탈락되셨던 분들은 주기적으로 재신청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 재산 반영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듯 부동산 공시지가의 경우 기초연금 반영을 할 때 보통 1년 후에 반영을 하고요. 보통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이듬해 4월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3년 초인 1월에서 5월 사이에 결정이 되었다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 적용은 2024년 4월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정리하면 기초연금의 부동산 재산 반영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의 변화를 반영을 하고 대신 선정 기준액 인상을 할 때 그 인상폭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부동산 공시가의 불안정함을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기초연금 중단 탈락되는 분들의 사례 10가지입니다. 먼저 2013년에는 예적금 금리 폭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은퇴자금을 현금으로
은행 예금으로 관리를 하실 텐데요. 2022년 전반기만 해도 예금은 1%대로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이 5에서 6%가 넘어가는 상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에게 이런 이자 소득은 기초연금을 탈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현금이 은행에 있는 분이 2011년, 2022년에 예금금리 1%의 이자 소득이 있으셨다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폭등한 지금 이자 수익을 위해 대략 4에서 5%의 예금에 가입하셨다면 대략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자 소득이 결국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이 크면 클수록 기초연금의 감액 또는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예금, 적금 등을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인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현금 보유액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앞으로 이자 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더 많을지 아니면은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이 더 클지를 꼭 비교해 보시고 어떤 쪽을 선택하셔야 할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도 해당이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기초연금 중단 기준 10가지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내용 공유해 보세요. 첫 번째는 특례시 거주기준 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탈락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례시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그 말만 들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라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한 일입니다. 이거를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은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은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은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기초연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이 생일 전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신청 일자를 모르셔서 몇 개월 뒤인 12월이나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때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이 기초연금부터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례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은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은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외사항으로는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게 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추산이 되어 생계급여마저도 탈락되어 버릴 수가 있고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 또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소득으로 산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거죠. 현재 이런 분들이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제도적인 허점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무원, 사학, 군인, 별장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향후 시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셔서 연금을 분할하여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분할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합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르신 정보를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대설 한파주의보가 예고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